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분들 아니시고도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사실은 삭제를 했지만 외부 분들이어가지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MZ세대에 대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MZ와 같이 놀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유튜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2시간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들의 특징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의 원하는 거. 결국은 그럼 이들의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매 시간 그들의 그 다양한 특성 또 특별한 거에 대해서 공부는 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MZ세대는 궁극적으로는 사랑과 관심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리더를 원해요. 근데 그 리더십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X세대가 원하던 그 리더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X세대가 있고 MZ세대가 있는데요. 부머 세대와 이 MZ세대가 약간 정서적으로는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X세대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부머 세대는 이제 정년의 시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정년을 넘어선 X세대가 지금 그 우리의 리더층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의 대립이 되는 것이 X세대와 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 M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M세대, 밀레니얼 세대인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정서와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서가 약간 그 같은 게 뭐냐면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리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X세대는 내가 혼자 잘해서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 이 M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 그 이전에 X세대는 한 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60명, 70명, 베이비부모 세대는 막 80명 이렇게도 공부했어요. 뭐 야간반, 오전반 그랬고. 그런데 X세대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특별한 개인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스스로가 모든 걸 해내야 되는 거죠. 조직 안에서 X세대는. 그런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학생 수가 3, 40명, 적게는 2, 30명으로 줄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밀레니얼 세대가 자율적일 것 같잖아요. 물론 어느 부분에 어떤 정서, 이렇게 정신세계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자유를 원하고 하지만 이 세대는 어쩌면 리더가 만들어 놓은 세상, 룰, 틀 안에서 완벽하게 자란 세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의력이 약간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갖춰진 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이 밀레니얼 세대는 실제로 장난감만 해도 그 이전 세대, X세대라든가 또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장난감이 그 완제품 갖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보자기를 두르고 슈퍼맨을 했고, 맞죠? 그 다음에 뭐 그 나뭇가지를 들어서 총으로 쐈고 그런 세대란 말이죠. 뭔가 내가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상상해. 놀이가 다 상상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또 베이비 부모 세대는 라디오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영상을 상상하면 상상력이 아주 풍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우리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는 다 가족 완구품. 너무나 정교하게. 요즘에 아이들은 더 심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아이가 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인형을 옆자리에 앉히는데 카시트가 있는 거예요. 인형 카시트. 그리고 거기에 그럼 안전띠를 매주나 봤더니 정말 안전띠를 딱 아이한테 먼저 매줘요. 그리고 자기도 안전띠를 딱 매줘. 그리고 그 차를 운전을 해요. 그 차가 근데 굴러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멋진 승용차 모양의 뒤에서 엄마가 밀어줘야 됐거든요. 애는 발로 막 이렇게 달리고. 그거는 정말 잘 나가는 수입.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싱싱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다리로 싱싱싱싱 달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상상하는 거죠. 난 지금 달리고 있어. 난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어. 이렇게 상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상상할 게 없어요. 너무나 완벽해요. 미니어처가 본품을 줄여놨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요.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 MZ세대는 뭔가 상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알파 세대는 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내가 할 것, 나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내가 어디까, 이건 내일인가요? 따질 때 우리 X세대 아니면 베이비 부모세대 애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정말 뭘 할지를 몰라요. 우리 MZ세대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과제가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뭐 자율학습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자율학습이야 하면 우리가 알아서 과목도 정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세대예요. 우리 세대는. 근데 얘네들은 자소서를 쓰는 것까지도 모델이 있어서, 아니면 또 자소서를 돈을 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 틀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공부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 그런 구체적인 틀이 주어지지 않으면 미션을 행하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질문을 하면서 지금 과제가 잘못 주어졌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MZ세대와 대화하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줄 때도 집사님 뭐해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MZ세대에 공부를 해서 우리 사역에 적용을 해보고 교회 안에 MZ세대를 어떻게 잘 사명자로 세워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전도사님 저한테 면담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자꾸만 소통을 하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과 소통을 하라 그래서 본인이 정말 노력을 하고 한 달치 계획안을 한 달 미리 짜서 우리 이제 성도들 앞에서 앞으로 우리 한 달 뒤에 이렇게 할 거예요. 미리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해요. 라고. 예전에는 한 달이 아니라 당장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 마을 기도회 가서, 아니면 전도 모임에 가서 그룹 모여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진행했던 사역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그래, 소통, 참여, 공감. 올해 우리 컨셉이에요. 우리 교회의 우리 사역자들의 컨셉을 이렇게 갖고 나가니까, 그럼 나도 우리 교구 안의 사역자들과 그렇게 소통하고 공감해야지. 그리고 참여를 시켜야지. 그래서 한 달 전에 미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전사님, 저는요, 절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던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젊은 MZ세대들이 뭐라고, 전도사님,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누구하고 의논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계획을 짤 때부터 참여를 시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같이 한 달 전에 짜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전사님이 멘붕이 와버렸대요. 본인은 정말 이거는 내가 배려하고 참여시키고 공감하기 위해서, 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 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MZ세대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평불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전도사님으로부터 한 달 전에 해서 네가 한 달 동안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 일을 해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내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한 뒤에 계획을 같이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할 때에도 이런 우리 MZ세대의 성향을 잘 알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나 못해요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딴 데만 관심이 있어 하고 절망을 한 건데, 그래서 전도사님, 그것은 절망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그때 본인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표명이자 의사냐니까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또 컴플레인이야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책을 봤더니 그 MZ세대가 자꾸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자꾸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안 할래요가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불안.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은 딱딱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정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장난감도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만 같고 내가 무언가를 첨부해서 창조성을 발휘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뭔가를 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주어질 때도 완벽한 규격에 따라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올 때에는 진짜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해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창의적인 뭔가가 가미돼야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나는 잘 같이 할 수 있어. 이게 직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X세대는요, 나에게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대가, 이게 제일 중요했대요. 그래서 연봉이 최우선이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연봉이 높으면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난 할 수 있어요. 내게 오는 것이 물질이라는 대가로 주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MZ세대는요, 이게 안 돼요. 물질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기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뭐예요? 지금 현재 대기업에 들어가는 MZ세대들이요, 1년 안에 사직서를 내는 퍼센테이지가 27%래요. 대기업인데. 정말 얼마나 10호 세대를 살아가면서 거기까지 도달한 그들인데, 정작 그 대기업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1년 안에 그것을 그만두는 퍼센테이지가 27%. 엄청난 거죠.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거죠. 왜 그래요? 뭐가 맞지 않아요? 나는 나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지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이런 가치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만족을 누리는 게 MZ세대들이 뭐냐면 자기를 성장시켜주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 사역하고 대비를 해본다면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사명 감당을 통하여서 내가 잘하고 있고 성장한다고 느낄 때 MZ세대는 정말 만족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래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세요. 그들이 만족하는 비율이 대가, 보상 이런 거보다는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의 성장, 그러니까 욜로 이런 게 사실은 그런 데서 연유되는 이 MZ세대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저변에 깔린. 그러면 신앙생활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어. 내가 커지고 나의 인생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만 딱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의 마음이, MZ세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망을 봤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리더는 자기를 성장시켜 줄 수 있고 같이 갈 수, 대신 성장시켜 줄 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청유형, 같이 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성장을 원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X세대는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리고
혼자서 일궈냈거든요. 그런 리더도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X세대의 그 직장 생활에서의 원하는 게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사내 정치력이었어요. 완전 비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X세대와 MZ세대, M세대, 밀레니얼 세대, M세대와는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가장 밀접하게 직장에서 부딪히는 세대가 이 X세대와 M세대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X세대는 왜 내가 너네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나는 혼자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일도 잘못돼 버리면 요즘 세대들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표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자 하나 딱 남기고 그만둬 버리는 거죠. 사표도 사직서도 카톡으로 보내는 세대. 모든 것을 카톡으로 하는 세대. 그 세대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죠. 그러니까 X세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X세대가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설득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가 그런 자식을 키웠잖아. 너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때서야 X세대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X세대가 이 M세대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주면서. 스스로 창조적인 뭔가를 해볼 것도 없이 만들어 놓은 세대가 M세대니까 결국은 X세대가 가정에서 그렇게 키운 자녀가 세상으로 나와서 지금 M세대가 돼서 나와 지금 직장에서 충돌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X세대들이 우리 이 M세대를 맞이할 때 그런 마음, 자녀를 보는 마음으로 품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쓴다면 그 우리의 밑에 같이 활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내지는 또 직장 생활하는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M세대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부모는 어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만 내 자녀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잖아요.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관계여야지만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저희가 양육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M세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MZ세대들을. 그런데 이들과 어떻게 마음을 열었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리더로서 이 양육교사를 리더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같이 성장이 돼가고 내가 지금 크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막 성도들이 밀려오니까 제 가슴이 벅차고 우리 평계원도 이제 대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면 때 만나서 우리 예배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는 우리 MZ세대에 대해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